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김도경과 장영미 부부는 결혼 35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제 환갑을 넘긴 두 사람은 평생을 아들 김재현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3년 전 서연주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은 아들 부부를 위해 도경과 영미는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간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 간섭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 우리 아들 부부에게는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영미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도경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도경도 영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도 내 집 마련이니 아이를 언제 낳느냐니 하는 이야기로 온통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도경은 아들 부부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곤해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굳이 내려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설과 추석에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억지로 내려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자.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들 부부에게 단 하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생일이었죠. 도경은 가족 구성원의 생일만큼은 함께 모여 소박하게라도 축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 이 정도의 가족 모임은 젊은 부부에게도 부담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보,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 주긴 싫지만 생일만큼은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건 이런 소소한 날들을 함께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거잖아요. 도경의 말에 영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생일 정도는 함께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미리 말해둘게요. 아들 재현도 이런 부모님의 바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느리 현주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의 생일에 웃는 얼굴로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올해 영미의 생일이 다가오자 현주는 재현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어차피 한 달 뒤에 아버님 생일도 있으니 그때 같이 축하드리면 어떨까요? 재현은 아내의 의견을 부모님께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바쁘대요. 한 달 뒤 아버지 생일 때 같이 축하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영미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아버지 생일 때 함께 보내면 되겠네. 현주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해. 도경도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당신 생일은 우리끼리라도 잘 보내면 되죠. 아들이 전화라도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영미의 생일은 두 노부부만의 조용한 저녁 식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의 전화 한 통에 행복해하는 영미를 보며 도경은 마음 한편이 아렸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한 달 후 도경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영미는 며느리 현주가 약속했던 대로 이번에는 꼭 함께 축하해 주길 바랐습니다. 도경의 생일은 언제나 소박했지만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자리였으니까요. 영미는 도경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준비했고
작은 케이크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여보, 케이크는 재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도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 3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 같은 면이 있지. 오늘 현주랑 같이 오겠죠? 그럼요. 현주가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이번엔 꼭 함께 축하하자고. 그러나 생일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어쩐지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현주가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여행권을 받았는데 날짜 변경이 안 된대요. 다음에 꼭 찾아뵙고 축하드릴게요. 영미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겠네. 여행 잘 다녀와라. 통화를 마친 후 도경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미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보내요. 하지만 도경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지 생일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것보다 아들 부부가 가족의 유대를 그토록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뚜렷한 무관심이었죠. 여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1년에 한 번 가족의 생일을 함께 보내자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영미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족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가 봐요. 도경의 생일날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케이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미는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췄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도경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영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영미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아, 아버지 생신 축하한다고 전화했구나.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전화했어요. 아버지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여행 다녀와서 선물 사갈게요. 통화가 끝나자 영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경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자신의 생일은 그저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영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평생 너그러움과 이해심으로 가족을 대해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다 봐주고 이해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경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양보하고 이해하는 부모의 역할만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그날 밤 도경과 영미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해서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도경의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영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왔는지, 일상은 어떤지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궁금한 마음은 여전했으니까요. 재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돌아왔어요. 아버님 생신 못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영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여행은 즐거웠니? 현주는 어떻게 지내? 네, 정말 좋았어요. 현주도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미는 아들의 말투에서 어딘가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가 다음 주에 어머니, 아버님 댁에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도 좋아.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현주가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영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런 기쁜 소식을. 여보, 여보, 재현이 전화해요. 우리 손주 생긴대요. 도경이 부엌에서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영미는 스피커폰을 켜고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아들, 정말이냐? 축하한다. 현주는 몸 상태가 어떠니? 입덧은 없고? 재현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직은 괜찮아요. 초기라 조심하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뵐게요. 통화를 마친 후 영미는 흥분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현주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도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해요, 여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요. 하지만 영미도 도경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기뻤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에 서운함이 있었지만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은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영미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주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까지. 도경도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미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기다렸어. 재영과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영미는 현주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주야, 많이 힘들지? 입덧은 없니? 어서 앉아. 음식 준비해놨어. 현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직은 입덧이 심하진 않아요. 영미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도경도 재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현주야. 사실 우리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재영과 현주가 긴장된 표정으로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아왔던 것 같아. 특히 생일 모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너희가 그걸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했단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자기 생각만 했네요.
그런데 그때 현주가 눈을 굴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영미는 그 말을 들었지만 손주 생각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야, 뭐라고 했니? 현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아니 말해봐. 뭐가 또 시작이라는 거니?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이 아내를 힐끗 보더니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주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임신 초기라 예민해서.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임신과는 상관없는 문제야. 우리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정말 많지 않아. 그저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바라는 것뿐인데. 그 순간 현주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현주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고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머쓱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현주는 조금 진정된 듯 했습니다. 영미는 대화 주제를 바꿔 아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 계획인지, 산부인과는 어디로 다니는지 등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미가 잠시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 도경이 다시 한번 생일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주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단지 1년에 한 번씩 있는 생일만큼은 함께 보냈으면 하는 거란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그 말을 명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노인네들이네.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도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던 영미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컵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방 안에 죽음과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한 말이 들렸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현은 당황한 눈빛으로 부모님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현주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급히 나섰습니다. 아버지, 현주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발. 아니, 분명히 들었어. 미친 노인네들이라고 했어. 맞지?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시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눈먼 부모였는지. 현주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 미친 노인네들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그만 돌아가렴. 재현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현주가 실수로 한 말이에요. 요즘 임신으로 호르몬이 변해서. 호르몬이 변했다고 시부모를 미친 노인네라고 부르게 되니? 재현아, 내 아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됐구나. 현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난 후였습니다. 도경은 손짓으로 그들을 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만 가보렴. 우리도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재현과 현주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경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눈을 감아왔던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도경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도경과 영미는 밤늦도록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영미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어제 현주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도경은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눈을 감아왔던 건지. 미친 노인네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도경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현이와 현주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잖아요. 우리 집도 그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꾸준히 관리해왔고 저축도 대부분 그들을 위한 거였고.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 모아둔 것도 다 재현이 위해서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재현이와 현주가 우리를 미친 노인네로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아야겠어요. 영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요, 여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 행복을 찾아야 해요. 도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은행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아껴 쓰고 모아온 거니까요.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영미가 물었습니다. 우선 우리 집 말고 다른 아파트를 하나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좀 더 편안하고 깨끗한 곳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영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항상 제주도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었어요. 설악산도 가고 싶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들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재현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가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임신 초기라 예민해져서 그런 거예요. 도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임신했다고 시부모를 미친 노인네라고 부르게 되진 않아. 그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야. 아버지, 제발. 현주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울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아, 우리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참고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리도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설마 유산 상속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도 포함이야. 그동안 우리 집을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팔아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야. 그리고 모아둔 돈도 우리 여행도 다니고 남은 생을 즐기는 데 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재현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야. 어제 우리 둘 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현주의 진심이 드러난 거니까. 재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현주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제발. 재현아, 우리 결정은 확고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행복해질 시간이 필요해서야. 이만 끊을게. 나중에 또 연락하마. 도경은 통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이가 뭐라고 해요? 현주가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 결정을 말했더니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영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 손주도 생길 텐데. 도경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당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 당연히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정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영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날 오후 도경과 영미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팔고 좀 더 편안한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여러 매물을 보여주었고 그중 한 곳이 특히 두 사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거실과 작은 정원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자신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요? 영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도경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여기라면 우리가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도 계획해 볼까요? 제주도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영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제주도 가면 꼭 올레길도 걷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건강하게 즐겁게 다녀와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으니 이번엔 정말 좋은 곳에서 묵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어요. 영미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과 설렘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도경과 영미는 새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영미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현이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도경은 앨범 속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재현이가 참 귀여웠죠.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영미는 사진을 조용히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재현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도경과 영미가 양쪽에서 재현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했고, 재현이도 변했고, 이제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해요. 그때 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도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새 아파트 계약했어. 다음 주면 이사 갈 예정이야. 아버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주가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도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아, 이건 단순히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결정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너희 때문만은 아니란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찾아야 할 때가 됐어.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아기가 생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계셔야. 손주가 태어나면 당연히 사랑으로 대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정이 바뀌진 않아. 너희 집에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도시 아니니까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게 궁금했구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는 우리가 남은 생을 즐기는 데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물론 너희에게도 일부는 남겨줄 생각이야. 하지만 예전처럼 전부를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어. 아버지,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아, 내가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니. 통화를 마친 후 도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이가 뭐라고 했어요? 역시 재산 문제가 걱정인 것 같아요. 손주 얘기도 했고.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돈이 문제였군요. 도경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주였습니다. 영미가 문을 열자 현주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경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현주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한 말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임신 초기라 호르몬 변화로 예민해져서. 도경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현주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불평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거든요. 영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너희의 공간을 존중해주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현주가 계속했습니다. 생일 모임 같은 건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일이 바쁘기도 했고, 그런데 그날 미친 노인네라고 한 건 정말 실수였어요. 저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주야, 그런 말은 평소에 마음속에 없으면 나오지 않아. 내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알게 됐어.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기도 곧 태어날 텐데. 영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우리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손주가 태어나면 당연히 사랑으로 대할 거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그럼 저희 집에 자주 오실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아.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할 거야. 현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문제는요? 도경과 영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도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일부는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해 쓰고 일부는 너희와 손주를 위해 남겨둘 거야. 하지만 이전처럼 전부를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어. 현주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이해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현주가 떠난 후 영미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현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역시 돈 때문이었네요. 도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 간다는 것보다 재산을 다 물려받지 못할까봐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경과 영미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경과 영미는 35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며 마지막 짐을 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보, 이 사진첩은 어떻게 할까요? 영미가 재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을 들어보였습니다. 도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진은 몇 장 골라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상자에 담아서 재현이에게 주면 어떨까요? 어차피 그 아이의 추억이니까.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장의 소중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재현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졸업식,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도경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재현이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도경과 영미는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전화만 오갔을 뿐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니야, 이미 다 정리했어.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줄 거야.
도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던 집은 이제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사 가시는 거군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어떻게 지내니? 입덧은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희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현아. 이건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남은 인생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동안 너를 위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재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현주가 한 말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그 애가 진심으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아들. 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나왔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로 했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싣고 있을 때 영미는 재현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린 시절 사진들이야. 우리가 몇 장은 가져갔지만 대부분은 내가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현은 조용히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도경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손주가 태어나면 당연히 자주 보러 갈 거고, 그저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도경과 영미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재현이 많이 슬퍼 보였어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도 어른이니까 우리의 결정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시간이에요. 새 아파트는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 아늑한 주방, 그리고 작은 테라스까지.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어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두 사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영미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그날 저녁 도경과 영미는 새 집의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은 언제 갈까요? 영미가 물었습니다. 도경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어떨까요? 이제 이사도 끝났으니 좀 쉬었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바로 예약할게요.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도경은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경과 영미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의 신선한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여보, 이 동네 정말 좋네요. 공원도 가깝고 시장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영미가 말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사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도경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네, 김도경입니다.
김도경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요.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으신데 식이요법으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도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방문해서 들을게요. 전화를 끊고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영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 건강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도경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 건강도 챙기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해먹기로 한 것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도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와인 한 병 사올게요. 우리 새 집에서의 첫 저녁을 특별하게 보내요. 그렇게 도경과 영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은 생을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도경과 영미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는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네요. 도경이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영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무 걱정 없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도경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변을 가볼지,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올레길은 어느 코스가 좋을지, 모든 것이 신나고 설렜습니다. 여보, 우도도 가볼까요? 배 타고 가는 거라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하네요. 영미가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도 가서 자전거도 타고 유명한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요. 두 사람이 여행 계획에 푹 빠져 있을 때 도경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재현이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새 집은 어떠세요? 도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생각보다 편하고 공원도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더라. 다행이네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도경은 한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현주 산전 검사가 있는데 어머니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현주 어머니는 멀리 계시고 제가 출장이라 같이 갈 수가 없어서요. 도경은 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미도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아,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네. 언제 검사인지 문자로 자세히 보내주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주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도경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요. 영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산전 검사는 하루면 되니까 여행은 하루 미루면 되죠. 아무래도 우리 손주니까. 도경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여보는 마음이 넓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영미는 약속대로
현주의 산전 검사에 동행했습니다. 현주는 영미를 보자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주 건강이 중요하지.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미는 잡지를 넘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몸은 괜찮니? 입덧은 많이 나아졌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안정기라 편해졌어요. 다행이구나. 첫 아기라 많이 불안하지? 네. 모르는 게 많아서요. 영미는 현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엄마들이 처음엔 다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돼.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신뢰를. 영미는 손을 들어 현주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새 집은 어떠세요? 영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공원도 가까워서 매일 산책하기 좋더라. 무엇보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겨서 좋아. 어머니, 아버님은 여전히 화가 많이 나셨나요?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야. 단지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거지. 그동안 너희를 위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그렇군요. 현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자주 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너희 중심으로 하진 않을 거야. 우리도 우리의 일상과 계획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나온 후 영미는 현주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영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잘 지내면 돼. 집으로 돌아온 영미는 도경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경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했네요. 우리는 손주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을 찾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요. 현주도 이제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많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손주는 사랑하되 우리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다음 날 도경과 영미는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작 이렇게 여행 다녔어야 했는데. 도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니 좋잖아요.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또 가요.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해안가, 오름의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올레길을 걷고 해산물을 실컷 먹고 제주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행 3일째 되던 날 우도에 가서 자전거를 타던 중 도경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도경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혹시 어디 계세요? 도경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왔어.
일주일 정도 여행 중이야. 아, 그러셨군요. 제가 어제 새 집에 찾아갔었는데 안 계시길래. 무슨 일이었니? 아, 그냥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그리고 사실 집 문제로 상담드리고 싶었는데 도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아, 우리가 여행 중이야. 돌아가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이에요. 집 문제로 상담하고 싶대요.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돈 문제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원칙을 지켜야 해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도경과 영미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도경과 영미는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미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도경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보, 이 제주도 풍경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둘까요? 영미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매일 보면 여행 추억도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이제 정말로 자신들만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근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영미는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도예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긴 뒤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도경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도경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제주도가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나중에 시간 되면 너희도 한번 가보렴. 네,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도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올래?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갈게요. 현주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같이 와라. 저녁 먹고 오렴. 통화를 마친 후 도경은 영미에게 내일 재현 부부가 온다고 알렸습니다. 영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돈 문제 때문일 거예요. 전에도 집 문제로 상담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다음 날 저녁 재현과 현주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색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현주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어서 와라. 저녁 먹었니? 영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새 아파트의 아늑한 분위기가 대화의 긴장감을 조금은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새 집 정말 좋네요. 아버님, 어머님.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음에 들어. 공원도 가깝고 전망도 좋고 이사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도경과 영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현주 출산이 가까워 오는데 저희가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아기가 태어나면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도경이 차분하게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거니? 재현은 당황한 듯 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형편으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가 어려워서요. 도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재현아, 현주야.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동안 모아둔 돈 중 일부는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해 쓸 거야. 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영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도 일부는 도움을 줄 생각이야. 다만 예전처럼 전부를 너희에게 줄 수는 없어.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너희에게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 재현과 현주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그 정도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도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재현아. 하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야 해. 그동안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아껴왔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현주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제가 한번 실수한 말 때문에. 도경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현주야, 이건 단순히 내가 한 말 때문만은 아니야. 그 말은 단지 계기였을 뿐이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해왔어. 이제는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재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좁아도 아기랑 지내다 보면 방법이 생길 거야. 우리도 너희 나이 때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재현이를 키웠단다. 재현과 현주는 그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도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예요. 그날 밤 도경과 영미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재현 부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는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해왔기에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여보, 우리가 한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도경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재현이를 위해 살았고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재현이와 현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경은 은행에 들러 2천만 원을 재현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보냈어요. 메시지도 남겼어요. 너희의 새 출발을 위해 너무 많은 걱정 말고 아기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요. 영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새 출발을 계속해요. 그렇게 도경과 영미는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등산과 도예, 여행 계획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들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2천만 원을 보낸 후 도경과 영미는 한동안 재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은 자신들만의 일상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등산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영미는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품들로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도예 작품 전시회가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영미가 아침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도경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보의 첫 전시회인데 어떻게 빠질 수 있겠어요? 축하 꽃다발도 준비할게요. 영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과 취미를 미뤄왔던 그녀에게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도경은 약속대로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영미의 도예 교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는 여러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영미의 작품들도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와, 여보,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꽃병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도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현과 현주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현주의 배는 더욱 불러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미와 도경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시회가 있다는 걸 아버지 등산 동호회 회원분께 우연히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방문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현주도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품들 정말 멋져요. 저도 배워보고 싶을 정도예요. 도경은 재현과 현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삶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둘 다 와줘서 고맙다. 영미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네 사람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도경이 제안했습니다. 다들 배고프지?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저녁 먹을까? 재영과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인근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2천만 원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란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영미는 놀란 눈빛으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주의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현주가 계속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도경은 잠시 말없이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현주야. 우리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단지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재현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깨달았어요. 부모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저희도 이제 자립해야 할 때라는 것도요. 영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성장한 모습이 기뻤습니다. 그래, 재현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가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도경과 영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진 않을 거야.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있으니까. 네, 이해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재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들이에 오실래요? 2천만 원으로 작지만 괜찮은 전세집을 구했어요. 도경과 영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주의 회사 동료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급하게 전세를 내놓았거든요. 운 좋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작지만 아기 키우기에 충분해요. 영미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축하한다,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경과 영미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현이와 현주가 많이 달라졌네요. 도경이 말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현주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의 결정이 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영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진정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한 달 후, 현주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도경과 영미는 병원을 찾아 첫 손주를 만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를 안아보며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요. 도경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재현과 현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성숙하게 행동할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의 시간과 공간도 존중할게요. 도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현주야. 우리도 손주는 많이 사랑할 테니 걱정 말아라. 병원을 나오면서 도경과 영미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요? 도경이 물었습니다. 영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어때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일본 여행도 계획해 볼까요? 항상 가보고 싶었잖아요. 영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경과 영미는 새로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점차 독립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었고 가끔 손주를 돌봐주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새로운 행복은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도경과 영민은 이제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